우리 통합지원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국어 나책을 사용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국어 나책 선생님이 챙겨준 친구도 있고 자기 반에서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친구들도 있죠. 혹시 국어 나책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빨리 이야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국어 나책에 보면 5단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5단원에서는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쓰는 것을 배울 겁니다. 이 글을 쓴다라는 거는 단순히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뜻은 아니고요. 내가 내 의견을 다른 사람들한테 조리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글이라는 수단을 통해 내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직접 글씨를 꼭 쓰지 않아도 내 글을 다른 사람이 대신 적어주거나 또는 글로 쓰고 싶은 것을 말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굳이 글의 장점을 적자면 글이라는 것은 계속 수정을 해서 뭔가 완벽한 마음에 드는 하나의 결론을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사실 말이라는 건 하다 보면 좀 꼬이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데 글은 뭔가 한번 써놓으면은 그거를 내 맘대로 막 고쳐서 예쁘게 되기까지 마구 변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게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언뜻 보면 이 문장의 짜임이라는 거랑 글 쓰는 거랑은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내 의견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짜임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문장을 이상하게 섞어 놓으면 듣는 사람이 내 글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장의 짜임을 한번 살짝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의견 드러나게 글 쓰는 거를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 161쪽을 보면 남학생이랑 여학생이 생각주머니에 뭐라고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장이 모두 각각 몇 부분으로 쪼개져 있나요? 문장 하나가 지금 몇 부분으로 쪼개져 있어요? 딱 나누면 초록색이랑 파란색 두 부분으로 쪼개져 있지 않나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또는 무엇이 이 초록색 부분이 있고 오른쪽도 누가 또는 무엇이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제 그 뒤에 부분 어떠하다, 무엇이다, 어찌하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이것을 여러분이 다음 학년 또는 중학교에 가서는 더 자세하게 나누는 것을 배울 텐데 지금 교과서 상으로는 그냥 크게 두 부분으로만 쪼개는 것을 연습해 볼 겁니다. 이 162쪽으로 얼른 넘어가 보겠습니다. 162쪽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서도 역시 초록색 부분, 하늘색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이 문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왼쪽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누가 또는 무엇이가 들어가고요. 오른쪽 부분에는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누가 또는 무엇이,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왼쪽에는 누가 또는 무엇이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같은 말인데 거의 같은 말인데 사람일 경우에는 누가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전 단원 이야기글에서 등장인물이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죠. 이야기에서는 특별하게 상상이 더해져서 사물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식물들이, 동물들이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주인공이 될 때는 누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생명이 없는 것이 문장의 주인이 될 때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명이 있건 없건 이 주인공들을 우리는 문장의 주인공들을 왼쪽에 이렇게
쪼개 볼 거고요. 오른쪽은 아니 그래서 누가 어쨌다고? 무엇이 어떻다고? 이 주인공들이 무엇이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을 오른쪽에다 이렇게 쪼개서 쓸 겁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다. 음식이 맛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쪼갤 때 왼쪽에는 그 문장의 주인공이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그 주인공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으로 쪼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다라는 거는 친구들이 보통 잘 이해를 하는데요. 어떠하다랑 어찌하다 이 두 개를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어찌하다, 어떠하다. 어디 있을까? 어떠하다, 어찌하다. 여기 있다. 이렇게 한번 띄워볼게요. 어떠하다, 어찌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떠하다라는 거는요. 지금 이 순간 멈춰 있는 상태에서 멈춰있는 상태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 예쁘다라던가 아기가 귀엽다라던가 급식이 따뜻하다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 머리가 아프다라던가 이것은 지금 현재는 이 상태로만 계속되는 거를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우와 꽃이 예쁘다라고 할 때 이 예쁘다는 것이 1초에 한 번씩 예뻤다가 안 예뻤다가 깜빡깜빡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 내가 이 말을 하는 동안에 계속 예쁠 때 우리는 예쁘다라고 하죠. 자, 귀여운 것도 아기가 귀엽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말하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계속 귀여울 때 우리가 귀엽다고 하지 눈 깜빡깜빡 할 때마다 귀여웠다 안 귀여웠다 귀여웠다 안 귀여웠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귀엽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이렇게 내가 말하는 동안에 적당히 멈춰있는 상태를 우리는 어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뜻하다라는 것도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러분이 추워해서 뜨거운 물을 따뜻한 물을 이렇게 줬어요. 컵에 담아서. 그럼 여러분이 물컵을 잡고 우와 따뜻해요 라고 할 때 1초에 한 번씩 따뜻했다가 식었다가 이러지 않죠? 어느 시간 동안에는 계속 따뜻한 상태로 머물러서 멈춰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따뜻한 상태를 나타낸다. 컵이 따뜻하다. 물이 따뜻하다. 이런 식으로 멈춰있는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하다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어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얘야, 지금 우리 교실 온도가 어때? 따뜻해요. 야, 저 꽃 어때? 예뻐요. 어떠하다라는 거는 지금 어때? 라는 뜻이에요. 지금 상태가 어떤데? 아파? 괜찮아? 아파요. 괜찮아요. 멈춰있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 우리가 어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하다를 쉽게 생각하면 지금 어때? 이 뜻이에요. 차갑다거나 예쁘다거나 좋다거나 기분이 나쁘다거나 힘들다거나 1초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조금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격 같은 것도 이 어떠하다에 속해요. 걔 성격이 어때? 착해요. 착하다. 음식 맛이 어때? 맛있어요. 자, 착한 성격은 1초에 한 번씩 얘가 착했다가 안 착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순간에는 착한 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맛있다라는 거는 맛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동안에는 계속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상태로 멈춰 있고 착한 상태로 멈춰 있고 요렇게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은 이게 계속되고 있을 때 우리는 아 얘가 어떠하구나 어떻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찌하다라는 거는 뭘까요? 이 어찌하다라는 거는 동작, 행동 같은 것을 말해요. 동작이 한자로 움직인다라는 뜻인데요.
움직임에는 뭐가 있어요? 먹기, 마시기, 뛰기, 또 뭐가 있어요? 울기, 웃기, 떼쓰기, 눕기, 춤추기, 노래하기, 이런 거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쵸? 선생님이 음식을 먹는다. 또는 아기가 운다. 버스를 타고 간다. 이런 거는 1초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생각해보면은 앙 물고 그 상태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을 계속해서 집었다가 입을 벌리고 입에 음식을 넣고 씹고 삼키고 이 과정을 우리가 먹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는 것도 1초에 한 번씩 계속 눈물이 서서히 나오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우는 게 계속되고 있죠. 자, 간다라는 것도 내 팔과 다리가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해서 위치가 변하는 걸 우리는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먹다라는 건 사진 찍듯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우리가 말할 때 아! 하고 멈춰 있는 걸 말한다고 하지 않죠. 어떻게? 표정도 바뀌고요. 목소리도 바뀌고요. 내 목 울림도 울렸다가 퍼졌다가 이런 것들 우리가 말한다라고 해요. 자, 정리하자면 어떠하다라는 거는 어때? 그 순간은 멈춘 어떤 상태를 말하고요. 어찌한다라는 거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 움직임이라는 게 꼭 춤추고 노래하고 같은 과격한 움직임 아니더라도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거나 살짝 웃는다라거나 살랑살랑 흔들린다거나 하여간 시시각각으로 변하면 그거는 무조건 움직임입니다. 어떠하다랑 어찌하다의 차이는 이게 멈춰있는 어떤 특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건지 움직이는 걸 말하는지 이걸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사실 말로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 문장을 보고 직접 쪼개보면서 연습을 해야만 이해가 됩니다. 보기를 보면요. 원래의 문장은 뭐예요? 늙은 농부의 세 아들은 게을렀습니다. 얘네가 뭘 어쨌다고? 뭘 먹었다고 예쁘다고 어쨌다고? 게을렀대.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이렇게 끊어보면 누가 어땠다고? 늙은 농부의 세 아들. 자, 여기서 참고로 농부가 중요할까요? 아들이 중요할까요? 누구 아들이든 뭐 농부 아들이든 엄마 아들이든 중요한 건 사실 새 아들이에요. 새 아들의 성격이 어떻다고? 게으르다고. 게으르다는 거는 좋은 뜻이 아니죠. 부지런하게 막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격이 엄청 느긋하다는 거죠. 아까 이 성격을 나타내는 것 또한 어떠하다, 어때, 어떻다에 포함된다고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 성격이라는 거는 저 사람은 좀 게으른 사람이야. 이런 거는 내가 그 사람 보고 있는 한순간만 게으르고 땡이에요? 아니면 평소에도 게을러요? 성격이라는 거는. 자, 우리 여진이가 착하다라는 건 사실 여진이는 어제도 착했고 지금도 착했고 내일도 착해요. 계속 착해요. 멈춰있는 어떤 특정한 상태예요. 자, 우리 준수가 착하다는 거는 지금 반짝 착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착한 거죠? 그쵸? 우리 아연이가 예쁘다는 거는 1초 예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예쁜 거예요. 적어도 선생님이 말을 하는 동안에는. 멈춰있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떠하다라고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 게으르다고? 농부네 아들이. 얘가 주인공이라서 누가를 차지했습니다. 누가 어떻다고? 이 늙은 농부네 아들이. 아들이 게으르다. 누가 어떠하다. 이렇게 문장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말을 쓸 때는 자연스럽게 문장을 나누게 돼요. 말을 할 때 늙은 농부의 새 아들은 게을렀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지 않죠. 사람들이 적당히 끊어서 말해요. 늙은 농부의 새 아들은 띄고 게을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원래도 적절하게 띄어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삼스럽게 글을 쓸 때는, 누가 쓴 글을 읽을 때는 그 사람이 뿅 하고 나타나서 자기가 쓴 글을 읽어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 굳이 문장을 나누는 거예요. 이 문장을 누군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해하기 쉬웠겠지만 글로 읽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 끊는 거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어떻게 끊어져 있나요? 여기는 누가 부분이 비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누가 부분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어찌하다라고 끊겨 있는데 어디서 끊겨 있는지 보니까 여기 새 아들 어쩌고 해서 끊겨 있네요. 이렇게 끊는 표시 한번 해볼게요. 늙은 농부는 누가? 늙은 농부가. 요거 요렇게 적어도 되고 적기 어려운 친구들은 이 부분에 동그라미 쳐도 됩니다. 누가? 늙은 농부가. 어떻게 했다고? 새 아들에게 밭에 보물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 말하다라는 게 있어서 얘가 어떠하다가 아니라 어찌하다구나. 말한다라는 거는 상태예요, 동작이에요? 말할 때 내 입이 가만히 있어요,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잖아. 자, 움직인다는 거는 어떤 게 아니라 어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말한다라는 거는 소리 내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입과 목을 움직이는 행동이니까 어찌하다에 포함이 됩니다. 문장을 일단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 나눈 게 뒷부분이 어떠하다인지 어찌하다인지 무엇이다인지 구별하는 연습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봅시다. 새 아들은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우와, 달리는 거 나오네. 달려있는 거는 멈춰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찌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새 아들은 착하다, 예쁘다 였으면 그거는 어떠하다 였을 텐데 말하고 달려가고 이런 거는 어찌한다라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찌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새 아들은 에서 끊겼습니다. 자, 주인공 등장. 자, 주인공은 누가 부분에 이렇게 써놨고 이 뒷부분이 통째로 여기 들어가면 돼요. 자, 적을 수 있는 친구들은 여기 적어보고 적지 않을 거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거나 나누는 표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새 아들은 끊고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다, 어찌 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밑으로 갔어요. 자, 여기는 이 교과서 문제에서 답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먼저 한번 끊어볼래요? 어디서 끊을 수 있을까? 무엇이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조금 어려워요.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자면 아버지께서 밭에 묻어두신 보물은 여기에서 이렇게 끊으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밭에 묻어두신 보물은 뭐였다고?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였습니다. 이 문장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물은 포도송이였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무엇이 뭐였다고? 보물이 포도송이였다고. 요 말이 하고 싶은데 보물이 어떤 보물인지에 대해 꾸며주기 위해 앞에 말이 들어가 있고요. 포도송이가 어떤 포도송인지 꾸며주기 위해 앞부분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보물이 포도송이라는 거.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 자, 요거를 옮겨서 적자고 해보면 끄는 부분은 여기 다 쓰면 돼요. 아버지께서 밭에 묻어두신 보물은
이 보물이 뭐였다고?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였습니다. 보물이 바로 포도송이였대. 보물의 정체가 포도송이였대. 나누는 것 자체는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나요? 쓰는 게 조금 귀찮죠. 자, 뭐가 뭐였다고? 보물이 포도송이였대. 이렇게 문장 나누는 것을 사실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이거를 꼭 배워요. 영어 문장 같은 거 해석할 때 혹시 학원 같은 거 다니는 친구들은 경험이 있겠지만 문장 공부할 때 항상 나눠서 공부하는데 우리말도 이렇게 굳이 나눠서 지금 짜임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문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선생님, 이 주인공 부분, 왼쪽 부분 나누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힌트를 하나 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주인공 부분과 주인공이 무엇이다, 어찌한다, 어떠하다 요 두 개를 가를 때, 나눌 때 힌트를 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주인공들은 주인공 되는 부분은요. 그 말 끝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은, 어쩌고 저쩌고 는, 어쩌고 저쩌고 이, 어쩌고 저쩌고 가가 붙어요. 은, 는, 이, 가 요런 말이 붙으면 주인공 부분이 될 확률이 아주 높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미 나와 있는 문장을 보면 늙은 농부의 새 아들 은, 늙은 농부는, 새 아들 은. 자, 보면은 주인공 되는 부분에 다 은, 는, 이, 가 요런 말들이 붙지 않았나요? 자, 뒤에도 봅시다. 어쩌고 저쩌고 보물 은.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국어에서는요. 이렇게 주인공이 되는 부분을 주어라고 배우는데요. 이거는 내년에 배울 거니까 미리 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인공이 되는 이 왼쪽 부분 있죠. 이 왼쪽 부분은 끝날 때 어쩌고 저쩌고 은, 어쩌고 저쩌고 는, 어쩌고 저쩌고 이, 어쩌고 저쩌고 가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끝나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말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 집은 멀다. 준수는 잘 웃는다. 주인공이 예쁘다. 지원이가 착하다.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되는 부분은 은, 는, 이, 가로 많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 문장에서 이 주인공 부분 어떻게 끊어요? 어디서 끊어요? 헷갈릴 때는 어쩌고 저쩌고 은, 는, 이, 가로 끝나는 부분을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습하기 위해 163쪽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163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보기에 비슷한 주인공을 두고 뒷부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달리해서 적어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읽어보니까 자, 김예지라는 애가 내 친구인가 봐요. 자, 김예지는 내 친구 예지는 친절한 예지는 여기서도 은, 는, 이, 가 등등등 중에서 는으로 다 끝나고 있죠. 자, 주인공 부분은 일단 이렇게 나누고 나눠진 뒷부분은 그래서 얘가 뭐라고, 얘가 어떻다고, 얘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상태나 동작이나 어떤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김예지는 뭐래요? 얘가 뭐야? 내 친구. 자, 김예지는 무엇이다 라고 나타내는 문장이죠. 두 번째, 내 친구 예지는 친절해. 여러분, 친절하다라는 거는 움직임이에요? 상태예요? 상태, 그리고 성질 같은 것이죠. 내 친구 예지가 방금 전까지는 친절했다가 갑자기 불친절했다거나 지금은 착한데 1초 뒤에 나빠지고 이러지 않죠?
계속 친절한 상태, 친절한 성격이니까 나는 얘가 친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거예요. 내 친구 예지는 친절합니다. 내 친구 예지의 상태, 멈춰있는 상태, 어떠한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떠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이번에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예지는 친구들을 잘 도와줍니다. 자, 도와준다라는 거는 멈춰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움직임이에요? 자,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거나, 내 짐을 옮겨주거나, 물건 정리를 같이 해준다거나, 내가 못 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준다거나,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나눠준다거나, 움직임이 들어가 있죠? 이 움직임이 계속 변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하다가 아니고 여기는 어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태인지 멈춰있는 유지되는 상태인지 움직임인지에 따라서 어떠하다랑 어찌하다가 구별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마지막 과제. 자, 163쪽 밑부분에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써보라고 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나랑 친한 친구, 아니면 친척일 수도 있어요. 사촌, 형, 누나, 동생, 언니, 오빠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도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한번 지어보기 위해서 선생님 친구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누구로 할까? 자, 선생님 친구. 자, 선생님 친구에 혜미라는 친구가 있는데 혜미로 적어볼게요. 자, 혜미는 주인공이 되는 부분에는 끝이 은, 는, 이, 가로 많이 끝난다고 했죠? 여기서도 혜미는 내 친구입니다. 라고 첫 번째 소개하는 문장을 적어봤습니다. 누가 무엇이다, 친구이다 라고 첫 번째 소개하는 문장을 적어보고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쓰고 싶은 사람 쓰면 됩니다. 이번에도 혜미는 자, 이번에는 어떠하다, 즉 상태나 성질, 성격을 나타내야 돼요. 어떠하다 부분에는 움직이는 걸 써야 돼요? 멈춰있는 걸 써야 돼요? 어떠하다, 멈춰있는 상태를 써야 되죠? 혜미는 어제만 착하고 내일 안 착할 거 아닙니까? 혜미는 계속 착하니까 착하다라고 어떠한 상태를 선생님이 써봤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이제는 어찌하다를 써봐야 되는데 어찌하다라는 거는 움직임이 들어가야 돼요. 자, 혜미는 어찌하다, 뭔가 움직임을 써야 되는데 일단 주인공이 되는 혜미를 여기다가 적고 어찌하다라는 부분에 움직이는 무언가를 써보겠습니다. 혜미는 뭐라고 소개할까? 혜미는 잘 웃는다. 내 친구 혜미는 착하고 잘 웃어.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웃는다라는 거는 아! 하고 멈춘 상태예요? 아니면 소리가 계속 나고 표정이 바뀌어요? 웃는다라는 거는 계속 뭔가 바뀌죠? 표정도 바뀌고 목소리도 바뀌고 웃음소리도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멈추기도 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행동이니까 어찌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일단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왼쪽 부분에 주인공 부분 쓰는 거,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다인지 어떠하다인지 어찌하다인지도 이번 시간에 구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준 학습지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간단하게 학습지로 복습을 할 거니까 혹시 이번 시간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용기를 갖고 다음 시간 수업에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분, 요 방금 선생님이 하라고 한 163쪽 아랫부분 문장으로 다 쓰기 어려우면 음성 파일로 녹음해서 선생님에게 재미있게 친구 소개를 해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번 시간에는 162쪽, 163쪽 위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학습지로 또 밝은 모습으로 영상 준비해서 올게요.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